요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곧 65세가 되어 신청을 앞두신 분들 마음이 많이 복잡하시죠? 매달 들어오는 이 한 달치가 생활의 숨통을 틔워주는데 기준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지갑이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그런 불안과 직결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만드는 계산 모형이 지금 현미경 검증에 들어갔고 그 결과에 따라선 탈락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놓치면 손해고 미리 알면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 검증이 시작됐는지, 현재 기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르신들 지갑을 줄이는 독소 조항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식부터 정리할게요. 국민연금연구원이 2025년 연구용역심의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쓰던 선정 모형의 정확도와 공정성을 원점에서 뜯어보겠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는 향후 기초연금 제도 개편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기준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매달 급여를 드리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수급 여부는 선정 기준액을 넘느냐 마느냐로 갈리는데 이 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채를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법에는 노인 인구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가 매년 전체 분포를 추정해 그 70% 경계선을 선정 기준액으로 발표합니다. 이번 검증이 의미 있는 이유는 소득 재산을 파악하는 방식이나 이 70%를 예측하는 모델에 오차가 있었는지, 지역 자산 구성 차이를 제대로 반영했는지까지 샅샅이 확인하겠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도 짚어볼게요. 2025년 현재 단독 가구는 소득 인정액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재산 반영이 관건인데요. 부동산은 시세가 아니라 전년도 공시가격, 즉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체감상 30부터 40% 정도 낮게 잡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별 기본공제가 붙고 대도시 특례시 기준으로는 1억 3,500만 원을 일괄 공제합니다.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부채도 빼주죠.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심지어 집이 두 채여도 조건만 맞으면 수급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반면 금융재산은 기본공제가 2천만 원에 그치고 전세살이의 경우 보증금의 5%만 공제되니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어떤 형태로 들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유리한 쪽일까 불리한 쪽일까? 여기서부터가 실전 계산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는 독소 조항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예요.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이후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3,4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더 엄격해졌고, 재산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연소득이 1천만 원만 넘어도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합산소득의 국민연금과 각 직영연금은 기본 공제 없이 100% 반영됩니다. 금융소득은 1천만 원까지 제외되고, 임대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 시 필요경비 60%의 기본공제 400만 원까지 빼주는데 말이죠. 이래서 낸 국민연금인데 왜 공제 한 푼 없이 전액 반영이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부담입니다. 같은 개편으로 국민연금 급여의 50%의 건보료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30%였죠. 사적연금이나 주택연금, 심지어 기초연금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국민연금만 예외적으로 부담이 커진 구조라 형평성 논란이 큽니다. 은퇴 후 현금 흐름이 빠듯한 분들일수록 체감 타격이 커요. 연금을 늘렸더니 건보료가 더 늘었다는 하소연, 낯설지 않으시죠? 세 번째는 기초연금 자격 그 자체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은 공제 없이 100% 반영됩니다. 반면 근로소득은 월 110만 원 기본공제에 추가 30% 공제를 해주고, 임대소득은 필요경비 42.6%를 인정하며 이자소득도 월 4만 원은 빼줍니다. 결국 국민연금을 높게 받도록 임의가입 추납 연기연금을 선택했다가 소득인정액이 올라 기초연금 자격에서 밀려나는 역설이 생깁니다. 더 준비한 사람이 손해보는 구조가 맞나? 라는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번째는 기초연금 감액 구조예요.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51만 3,760원 초과해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현재 약 70만 명이 매달 평균 9만 원 정도 감액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연금을 선택한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 63세에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을 상황이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에도 100만 원이 그대로 반영되고, 만 65세에 기초연금 자격을 따질 때도 100만 원이 소득평가액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약 10만 원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5년 연기해 만 68세부터 136만 원을 받게 되면 피부양자 요건과 기초연금 자격 판단에는 136만 원이 반영되지만 연계 감액 계산은 원래 받을
금액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결과적으로 연기연금으로 월급여가 커져도 감액 기준은 늘지 않아 피부양자와 기초연금 자격에는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마지막은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입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그만큼을 생계급여에서 그대로 빼버립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올라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사례까지 생겨 가장 어려운 7부터 8% 최빈곤층 어르신들은 아예 신청조차 망설이십니다. 받아도 소용없다는 체념이 나오면 제도의 취지가 무너집니다. 결국 금액을 올리거나 대상을 넓히는 것만큼 깎이지 않고 온전히 받게 만드는 구조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점검도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실제 수치로 직접 계산해보세요. 부동산은 공시가격과 지역공제, 부채공제를 적용하고 금융재산과 전세보증금 공제 규칙을 정확히 넣어보셔야 합니다. 또 임의가입 추납 영위연금 같은 국민연금 결정은 기초연금 자격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감액 위험선인 월 51만 3,760원 부근에 계신 분들은 수급액을 늘리는 선택이 전체 실수령에선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세요. 나도 해당되나? 하신다면 지금이 점검 타이밍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형의 전면 검증 소식과 실제 생활을 압박하는 5가지 독소 조항까지 사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구조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도는 바뀌고 해석은 매년 달라질 수 있지만 대비는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복지나우와 함께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꼼꼼히 계산해보시고 국민연금 가입 추납 영위 여부도 기초연금과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인한 뒤 결정해주세요. 가능하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공단에 상담 예약을 잡으시고 서류를 미리 준비해 실제 심사 기준과 차이가 없도록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나우는 앞으로도 변화되는 기준과 개편 소식을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중요한 공지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어르신의 노후가 깎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건 꼭 받는 상식적인 사회가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